네, 안녕하세요. 카가이 구독자 여러분, 송무철입니다. 오늘은 기아 최초의 픽업 트럭인 타스만을 시승하러 왔습니다. 시승 코스가 총 3가지인데요. 임도와 오프로드, 공도 테스트 이렇게 3가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공도 드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이제 익스트림 모델이고요. 2륜구동과 4륜구동 중에 이제 4륜구동 익스트림 트림입니다. 엑스프로를 제외하면 가장 좋은 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엑스프로도 오늘 시승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프로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느껴볼 거고요. 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제네시스에서도 같이 쓰고 있는 2.5 터보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디튠을 했기 때문에 출력은 281마력에 최대 토크는 43kg 포스미터를 내고 있고요. 실제로 처음 주행에 나서 보니까 힘의 부족함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8단 자동 변속기와 매칭이 기존부터 오래 쓰던 조합이기 때문에 힘의 부족함은 전혀 없고요. 처음 나서서 놀란 부분이 픽업 트럭이라서 사실 운전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윈드실드에도 이중접합 차압유리가 들어가 있고 지금 1열도 이중접합 차압 유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도움을 다 받아서인지 상당히 정숙함까지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픽업 트럭에서 상당히 의외인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승차감도 SUV랑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익스트림 트림 같은 경우는 이제 휠도 다이나믹 모델이나 어드벤처 모델이랑 다르게 18인치, 1인치가 더 큰 사이즈를 장착하고 있는데 일단 18인치 자체도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기 때문에 승차감이라든가 가속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고요. 기존의 기아나 현대차에서 느꼈던 인터페이스가 똑같이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타시는 분들이라도 그냥 일반 SUV 타듯이 편안하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보면은 모양 자체는 좀 각이 져 있어서 터프한 느낌을 전해주고 있지만 왼쪽이나 오른쪽의 버튼들을 보시게 되면은 기존의 기아차들 뭐 소렌토라든가 모하비나 이런 구성이 거의 똑같습니다. 왼쪽에 에이다스 메뉴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차로 중앙 유지 보조를 이쪽에서 킬 수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도 이쪽에서 켤 수가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라디오라든가 음성인식이라든가 즐겨찾기 메뉴들 그리고 전화 메뉴들이 오른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패들 시프트가 뒤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모델은 이제 8단 자동 변속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패들 시프트로도 수동 변속을 할 수가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당히 편리한데요. 드라이브 모드를 눌러보게 되면은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이렇게 4가지 모드가 되어 있는데 에코 모드로 했을 때도 사실 힘의 부족은 없고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고 노멀은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가장 많이 쓰시게 되겠죠.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로 바꾸게 되면은 계기판이 붉은색으로 강렬하게 변경이 되고 엑셀을 밟아보게 되면은 이렇게 강렬한 엔진음과 함께 가속력이 좀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이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 휠의 감도라든가 엑셀 페달의 감도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는 모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터레인 모드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터레인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 스노우, 머드, 샌드 준비가 되어 있고 오토로 두시게 되면은 차가 알아서 지형을 파악하고 조절해주는 모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스만의 특징이 최초로 2속 ATC를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EH 모드, 4A 모드, 4H 모드, 4L 모드 이렇게 4가지 모드가 적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주행을 할 때는 4A 모드를 가장 많이 쓰게 되고요. 후륜 구동으로만 쓰고 싶다 그러면 EH 모드를 쓰실 수가 있고 고속으로 이제 오프로드 주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4H 모드 그리고 저속으로 오프로드 모드를 쓰고 싶다고 하면 4L 모드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기판 경우도 기아에서 가장 많이 쓰는 포맷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12.3인치와 12.3인치 듀얼 모니터 사이에 5인치 공조 패널을 넣었고 이게 사실은 운전하면서는 조금 잘 안 보이는 단점은 계속 지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터치로도 조정을 할 수가 있고 타스만 같은 경우는 이 아래 부분에다가 큼지막하게 물리 버튼을 꺼내 놨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공조는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도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 풍량 조절도 하실 수 있고 비상등도 가운데 큼지막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픽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작업을 한다든가 레저 활동 같은 걸 하실 때 장갑을 끼고 차를 운행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편하게 누를 수 있도록 버튼이 큼직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버튼의 이런 끝부분을 만져보시면은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졌을 때 조금 더 견고한 느낌 그리고 이제 픽업에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공조 패널의 디자인인데요. 이 벌집 모양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의 이미지랑 상당히 잘 어울리고 이 버튼을 왼쪽으로 돌리시게 되면은 잠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기아차에서 많이 쓰고 있는 전자식 컬럼 기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스타트 버튼 같은 경우도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가운데 센터 콘솔에 이제 듀얼 무선 충전 패드도 들어갔고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폴딩 콘솔이 적용이 돼서 폴딩 콘솔을 펼치면 이 부분에서 이제 뭐 노트북 작업이라든가 그리고 간단하게 식사라든가 할 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공도 주행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제가 픽업 트럭이라고 해서 사실 좀 부담감을 느꼈었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지프 랭글러를 시승을 했는데 랭글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오프로드에 특화되어 있는 차다 보니까 상당히 터프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도에서 속도를 높여서 지금처럼 뭐 80km 내외의 속도로 달리다 보면은 풍절음이라든가 엔진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터프하게 들려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타스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안락합니다. 소음 부분도 적고 이 차를 운전을 하는 느낌이 소렌토 정도의 중형 SUV를 운전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바디온 프레임 타입이라 차체 자체가 높기는 하지만 그것을 제외한다면은 중형 SUV를 운전하던 분들에게도 크게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익스트림 공도 시승에 이어서 이번에는 엑스프로 트림으로 임도 시승에 나섰습니다. 지금 인스트럭터 분이 운전을 하고 계시고요, 택시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과연 엑스프로가 얼마나 오프로드에 특화되어 있는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엑스프로 같은 경우는 최저 지상고 자체가 252mm로 일반 모델 대비 28mm 정도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타이어 자체도 17인치 타이어를 쓰지만 이제 사이드월이 더 두껍고 울트라인 타이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오프로드 주행에 적합한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트랙 모드도 적용이 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오프로드 페이지도 엑스프로 모델에서만 준비가 되어 있고, 다른 트림에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엑스프로 트림 전용으로 오프로드 페이지가 설정이 되어 있고, 이 페이지를 넘기시게 되면은 그라운드 뷰 모니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사실 앞에 바닥 부분이 어떤 돌이 있는지 장애물이 있는지 보기가 어려운데, 그라운드 뷰를 통해서 깨끗하게 지금 하단에 진흙길이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정확하게 보면서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4L 모드로 저속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4L 모드 같은 경우는 제한 속도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약 60에서 70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험로를 주파할 때는 보통 4L 모드를 쓰는 게 가장 적합한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런 험로에서 이제 차량이 많은 구동력을 필요로 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4L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잠시 뒤에 또 엑스트랙 모드도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엑스프로는 특징이 엑스트랙 모드도 있고, 차동 기어 잠금 장치도 원래는 기계식으로 지금 사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엑스프로 같은 경우는 전자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가 헛돌거나 할 때 보통 기계식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감지하면은 차동 기어를 잠그게 되는데, 전자식 같은 경우는 원하는 타이밍에 차동 기어를 잠글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프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프로드 주행에서는 확실하게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단점을 찾자면 최대 적재량이 500kg이에요. 2륜 구동은 700kg, 4륜 구동 일반 모델은 600kg인데 반해서 엑스프로 같은 경우는 최대 적재량에서는 떨어진다. 그런 거는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엑스트랙 모드로 설정을 해서 굉장히 가파르면서 지금 진흙길이거든요. 여기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트랙 같은 경우는 저속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대 속도는 10km이고요. 일단 임도 시승에서 느낄 수 있는 점은 리지드 엑셀이 적용이 돼서 승차감 면에서 어떨까라는 생각도 많이 의문을 품으실 수 있는데, 이런 임도에서조차 승차감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트랙 모드 같은 경우는 엑셀이나 브레이크 모두 조작할 필요 없이 스티어링에만 집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제 험한 임도를 내려갈 경우에는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 이건 엑스프로에만 적용이 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네, 임도 시승을 마치면은 연이어서 저희가 이제 오프로드 시승도 체험을 해볼 텐데요. ELD 기능이 사실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프로드에 가서 ELD 기능을 비롯해서 엑스프로에 적용되어 있는 오프로드 전용 기능들을 한번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코스인 오프로드 코스에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오프로드에 왔기 때문에 엑스프로 모델을 타고 왔고요. 오프로드 특화 기능인 ELD 기능도 활성화를 시켰고, 4L 모드에서 이제 오프로드에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프로는 오프로드 페이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특징적인 부분이 또 왼쪽으로 화면을 넘기게 되면은 그라운드 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라운드 뷰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안심을 하고 바닥 상태라든가 노면 상태를 보면서 오프로드를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범피 코스를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 일반 도로에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수준이죠. 아마 제 몸 지금 흔들리는 거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 코스를 앞차가 갈 때는 힘겨워 보이는 느낌이지만 사실 실제로 운행을 해보면 상당히 가볍게 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 LD 기능이 있기 때문에 락킹 디퍼런셜을 일렉트릭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기계식 같은 경우는 락킹 디퍼런셜이 이제 바퀴가 헛돌 때 작동을 하지만, 지금 엑스프로 같은 경우는 미리 락킹 디퍼런셜을 켜고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이드 힐 구간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앞차를 보면서 가게 되면은 사실 겁나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상당한 경사를 지금 지니고 있어요. 일반 도로에서 우리가 과연 이런 길을 갈 일이 있을까 할 정도의 경사인데, 타스만 엑스프로 모델은 오프로드 전용 모델답게 아주 가볍게 이 길도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업앤다운 힐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엑스트랙 기능을 활용을 해볼 건데요. 엑스트랙 같은 경우는 총 5단계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엑스트랙 2단계로 지금 설정을 해놨고요. 저는 지금 엑셀하고 브레이크에서 모두 발을 떼고 있습니다. 경사를 보시게 되면은 거의 45도에 가까운 정도의 수준으로 상당한 경사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엑셀하고 브레이크를 직접 조작한다면 이 길을 올라가는 게 컨트롤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엑스트랙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스티어링에만 집중을 해서 이 경사로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엑스트랙 기능이 상당히 이런 오프로드에서 유용하다라는 걸 지금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또 지금 차가 지금 상당히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이 지금 안 보이는 상태예요. 이때 그라운드 뷰 모니터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차가 실제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라운드 뷰 모니터까지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지금 내리막에서도 이거를 브레이크로 컨트롤을 한다면은 아마 좀 집중력이 떨어질 텐데, 엑스트랙 기능이 지금 저속 자동으로 속도를 컨트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없이 지금 보이는 경사를 탈출했습니다. 네, 이제 도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스만 같은 경우는 일단 도화 능력이 800mm를 건널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에어 인테이크 같은 경우가 950mm 높이에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800mm 정도의 물이 찼을 때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는 것을 직접 체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프로드 테스트를 마쳤는데요. 보기에는 상당히 고난이도의 코스지만 쉽게 통과할 수 있다는 점인데, 도움을 주는 부분 중에 대표적인 게 그라운드 뷰 모니터가 상당한 도움을 받았고, 실제적으로 노면을 감지하고 바꿔주는 모드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프로드의 초보자라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원하는 코스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타스만 3가지 코스를 다 시승을 해봤는데요. 공도와 임도, 오프로드까지 다양한 체험을 해봤습니다. 느낀 점은 일단 픽업이지만 승차감이 상당히 좋다라는 점이고, 특히나 엑스프로 트림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에 상당히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도를 저희가 갔다 왔지만 무난하게 통과를 할 수 있고, 오프로드 초보자라도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로드 경험을 원하신다면 엑스프로 트림을 추천을 드리고, 짐을 실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고 하시면 엑스프로 같은 경우는 500kg까지밖에 적재가 안 되기 때문에 1이나 4 일반 트림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액세서리 파츠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스포츠바 패키지도 지금 현재 장착이 돼 있고, 싱글 데커와 더블 데커 모델들도 현재 준비가 돼 있고, 오프로드 휠도 전용으로 따로 80만 원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 용도에 맞게 선택하시면 아마 최고의 픽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잉 무게는 최대 3.5톤입니다. 오늘 실제로 경험해 볼 수는 없었지만 아마 토잉에서도 상당한 능력을 보여줄 거라 생각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차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